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피터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 뵙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진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아, 병원이요? 네. 뭐 용인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서 1km 정도 떨어진 위치고 새로 커지는 올라온 겁니까? 네, 두 배가 정확하게 두 배가 커지고요. 두 배. 와. 아이와 엄마가 다 좋아할 수 있게 멋지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려고 네네네.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네. 언제 이전합니까? 5월 20일경에 이사를 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7일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뭐 병원 이름은 똑같이 피터 네. 소아과일 네. 거고. 피터. 네. 위치나 한번 말씀하시죠. 위치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호레나 수지동천 상가 212호. 212호 2층. 2층인가 네. 보다. 2층. 그 피터 선생님이 이제 병원도 확장하고 하느라고 네.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을 잘 안 부릅니다. 소아과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와.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부르는데 네. 써니가 또 열심히 챙겨가지고 네, 한번 네. 모시자고. 그러니까 이제 더 필요하시겠어요. 네. 이제 예비 마음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아들이 잘 걸리는 질병 중에서 이제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철에 많이 유행하는 수족구병. 근데 최근에는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2, 3년. 최근 이상. 코로나 기간 동안은. 마스크 써서. 전에는 뭐 한 요맘때쯤 봄꽃이 좀 질 무렵부터 네. 초록이 지배하기 음. 시작하는 초여름까지 이제 수족구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수족구 걸린 애가 딱 오면 아, 이 지독한 놈이 또 왔구나. 지독한 바이러스가 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작년에 어쩌다 한 번씩 수족구 걸린 아이들이 오면 반가운 마음이 들 정도로 보기가 드뭅니다. 올해는 이제부터 4월 들어서 코감기가 좀 많아졌거든요. 아마 라이노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감기도 다시 유행을 한 거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수족구병도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수족구 병이 뭔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는 주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수족구병을 일으킨다. 아, 한 놈이 아니에요? 한 놈이 아니었던 걸로 오. 기억하고 시험 문제에 그래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를 다 쓰시오 이런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죠.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코사키 바이러스 A16이고 그 밖에 코사키 바이러스 A, B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일으키고 그 중에서 좀 제일 독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뇌수막염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그러면 이 수족구 병이라는 게 아이가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돼서 감염되는 건데 어떻게 옮아요? 그 바이러스가? 뭐 모든 경로가 다 가능합니다. 쇼크 비말로도 가능하고 접촉으로도 가능하고 접촉도 이게 가능하고. 또 분변으로도 배출되는 바이러스라서 아. 접촉에 의한 거 뭐 다 모든 경로에서 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 수족구병에 걸리면 집단 그- 발병이 네.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그럼 경우가 수족구병으로 확인된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겠네요? 네, 격리 기간을 열이 떨어지고 입안의 수포가 가라앉을 때까지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타협한 격리 지침이에요. 뭐 수족구 바이러스는 열 나고 뭐 손발이나 입안에 수포가 있을 때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한번 걸리면 호흡기로는 1에서 3주, 변으로는 7에서 11주까지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될 수 있어요. 11주? 이게 전염성이 강하진 않지만 배출은 될 수 배출은 있다는 된다고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린이집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기저귀도 갈고 해야 열이 되니까. 내리고 수포도 없어지면은 어린이집에 가도 된다고 그때가 하셨는데 가장 전염성이 강한 시기니까 그게 며칠이나 가장 돼요 보통? 열이 떨어지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수포가 가라앉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아. 합쳐서? 네. 근데 그게 최소한의 격리 기간이고 왜냐하면 11주 동안이나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둘 수는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요. 그냥 가장 전염성이 강한 기간에만 그냥 격리를 하도록.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 네. 뭐 일주일 동안 유급휴가 그것도 하는 것처럼 사실 일주일이 지나서도 바이러스가 배출은 될 수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진짜 가혹한 일주일이죠. 애기랑 하루 정도. 그 지금 뭐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증상이라는 게 열나고 수족구 예, 손, 발에 물집, 입까지. 입까지 생기고
사실 궤양이나 혓바늘 같은 게 하나만 돋아도 너무 아프죠.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게 아주 여러 개가 목 주변이랑 뭐 입안 곳곳에 생겨 있으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침 삼키거나 뭘 음식을 먹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아, 타는 듯한 자결감이 있어요. 걸린 애들 보면 입을 제대로 다물지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입이 아파서 못 먹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여름에 더 유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유행을 하고 그리고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좀 더운 나라에서도 수족구는 꽤 많다고 하거든요. 감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수족구병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뭐 아열대 같은 그 따뜻한 좀 기후나 날씨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어른도 걸려요? 그 아주 흔하진 않은데 간혹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옮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걸린 적 진짜요? 그거는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려요? 아닙니다. 이게 워낙 유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변이도 심하고 네. 코로나도 재감염이 가능하듯이 네네네. 이것도 아. 변이가 바이러스는 굉장히 원래 조금씩 잘 변하니까.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홍역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도 다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걔는 백신이 있어요. 네, 네. 걔는 변이를 잘 안 하나 그러면? 그 백신 자체도 변이에도 잘 대응하는 백신이 있으니까 잘 개발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홍역, 볼거리, 풍진, 결핵 백신으로 하고 오랫동안 접종이 되어 왔고 접종한 이후로는 확연히 줄었으니까 홍역은 사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산발적으로 한 번씩 유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중국이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수족구 병에 걸려서 아이가 이제 음. 집에 있으면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케어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일단 먹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아파서 못 먹는 거. 저도 알아봤지만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진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가급적인 부드러운 음식, 뭐 미음이나 죽. 근데 그것도 못 삼키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어때요?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이제 칼로리가 좀 높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일단 또 시원한 거를 입안에 머금으면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좀 경감되는 그렇죠.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달달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뭐 죽 한 숟가락 이런 식으로 먹이라고 제가 지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먹여야 되니까 어쨌든 먹여야 아이스크림만 되니까. 또 먹이기는 조금 부족한 저 영양분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먹이기도 하고 그 뭐 치료할 때 약 같은 거는 좀 쓰죠. 그래도. 치료제가 있지는 않고 그냥 뭐 열나면 해열제 먹고 음. 그냥 증상,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쓰고 이런 대증적인 치료가 전부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집 잡힌 거에 뭐 안 발라줘도 돼요?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피부의 발진이 약간 쓰라리고 따가운 느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진 않아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제 입안에 생기는 아. 것 때문에 입안에 생긴 물집에는 애기들한테는 그런 거 못 쓰나? 오라메디라든지 이런 거. 오라메디를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되는데 뭐 알부칠 같은 거 너무 아프고 아이들이 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그건 안 같으니까 되겠다. 그건 좀 그렇고 가글을 할 수 있는 나이면 머금고 뱉는 가글을 하거나 아니면 뿌리는 가글이 또 있어요. 그게 조금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두통 소독하는 느낌이 있군요. 효과. 근데 조금의 그냥 고통을 좀 덜어주는 덜어주는. 정도지. 근데 어느 정도 급성기를 지나가야지 좋아지는 증상들이라 그때는 참 의사로서 좀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해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네. 근데 애기는 아파하고. 소아과 의사도 딱히 해줄 건 없고 네. 힘든 병이군요. 그러니까 정 못 먹으면 뭐 수액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도 수액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치료를 뭐 다른 대증요법 했는데도 잘 안 듣고 점점 나빠지고 막 합병증 생기고 이런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열나고 입안에 통증이 심한 그 시기만 잘 넘기면 좋아지는데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 또 kok사키 바이러스 A16 같은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수족구병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발열, 네. 열 나는 걸 텐데 물집. 네. 열이 되게 많이 나는 병이 있고 좀 적당히 나는 병도 있고 한데 요거는 심하게 나요. 많이 나는 네. 병. 몇 도 정도? 39도, 40도 이상 뭐 그렇게 나는. 그 이것 때문에 열성 경기하고 그럼, 이럴 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해열제를 먹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먹였는데도 잘 안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경우에 해열제는 뭐 일단 아이들한테 쓰는 거는 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나 이부프로펜 계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해열제를 좀 교차로 복용하는 방법도 한 번은 네,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참 먹여보고 신기한 게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두 가지 중에서 더 잘 듣는 쪽이 있어. 아. 사람마다. 일단 그쪽을 먼저 쓰고 시간이 안 됐는데도 열이 또 나거나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주고 교차로 복용하는 방법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열은 물론 39도 이상의 고열이면서 또 열성 경련의 위험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엄격하게 열 관리를 물론 해줘야 되는데 사실 38도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38도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게 해열제를 먹이는 목적이 아니고, 해열제는 이제 열이 나면서 동반되는 힘들어하는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먹이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 38도 위에 좀 머물더라도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그럭저럭 잘 놀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교차 복용까지 안 하고. 그리고 탭피드 마사지는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게 해요? 뭐예요? 태피드 마사지? 그렇게 예, 물수건으로 미온수로 미지근한 마사지. 물. 근데 그게 아이를 귀찮고 힘들게 하는 거에 비해서 네. 별로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 아이가 그 몸을 떠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요? 예, 효과가 있다고 그런 보고들이 많아서 요즘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는 건 어때요? 벗겨놓는 것도 피부만 차가워진다고 해서, 왜냐하면 음. 피부만 차가워지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을 해서 신부 체온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벗겨놓는 것보다는 덥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열이 몇 도인지보다 아이의 컨디션이라는 거. 물론 처지고 힘들어하면 뭐 응급실에 데려가거나 뭐 수액을 마치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뭐 아주 힘들어 보이지 않고 그럭저럭 잘 놀고 그런다면 뭐 조금은 기다려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정도만 그래도 넘기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가 잘 먹는 순간이 오거든요, 분명. 그 며칠이 정말 엄마들한테는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아이를 독박 육아를 하고 있으면, 더더구나 또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은 일단 아이가 수족구 진단을 받는 순간 굉장히 난감해지시거든요. 누구한테 또 맡겨야 되나. 그쵸. 그러게요. 근데 또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아이도 힘들지만 엄마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오늘은 피터 선생님한테 네. 5월, 6월, 한 7월 초까지 많이 유행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